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저녁 방송을 원래 주제가 뭐였냐면 지수와 상관없이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원래 이걸로 이제 정했었거든요. 근데 요걸 하려고 하다가 주제를 지금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어제 그 뭐예요? 대선주 매집 타이밍이랑 이제 수익 실현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좀 보완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뭘로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 물타기 하시죠? 추가 매수, 그렇죠? 물타기. 물타기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 하는 걸 물타기라고 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중을 더 실는 거를 이제 불타기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회원분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한 분이 이제 물타기, 불타기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요걸 한번 내가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우리 정의원들한테 요거를 얘기를 좀 물타기와 불타기를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문자 보내온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해서 내가 낮에 안 하고 저녁 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수와 상관없이 급등하는 테마주 그거는 내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물타기와 불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주제가 마음에 든다? 7번 찍어보세요. 어떠세요?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이게 매수의 기본인데, 그렇죠? 어제 매집하는 거 원래 알려드렸으니까 보충 설명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주제 마음에 드시죠? 자, 여러분들 동의하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많이 해보셨죠, 그죠? 물타기. 불타기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이제 불타기라고 하는데 오늘 요걸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지수는 할 얘기 없어요. 코스피 지수는 조금 뭐 크게 움직인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지수는 패스. 자, 그럼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물타기와 불타기 얘기를 해드리고요. 과거에 세력들이 대선 테마주 올릴 때 어떤 식으로 거칠게 핸들링, 얼마나 거칠게 핸들링을 했는지 보여드리죠. 자, 오늘 꼭 들으셔야 돼요. 특히 문자 반회원분들, 낮에 방송 못 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물타기 해보셨죠? 그죠? 주식하면서 물타기 안 해봤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타기가 뭔지 아시죠, 그죠? 물타기가 뭐예요? 자, 차트 내려놓고 천천히 강의를 한번 해보죠. 물타기가 뭐예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를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물타기가 그 좋은 거냐? 아니요. 안 좋아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타기인데 자, 요거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타기가 효과가 있을 때는 있긴 있어요. 이게 물타기가 참 도움이 될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뒤에 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더 사는 건데 자, 물타기를 누가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차트 하나 띄워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승일 이런 거 말고 서현 이런 거 보죠.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면 그렇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 가격은 26,000원 정도예요, 그죠? 25,000원이나 26,000원에 26,000원, 25,000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뭘 하시죠? 평단가를 낮추시죠, 그죠? 자꾸 물을 타시는데 이게 뭐냐면 평단가를 낮추려고 계속해서 손실 났는데 그걸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이걸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거의 없어요. 장점이 없어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보실래요? 물타기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없을 겁니다, 아마. 안 나오시죠, 입에서. 그쵸? 근데 물타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평단가를 낮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물타기는요.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네.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시는데 물타기는 평단가가 거의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타기가 효과가 있을 때는 언제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샀는데 그 주식을 저 밑에서 5,000원에서 샀어요. 근데 그 주가가 운이 좋게 7,500원이나 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본전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잘라낼 수 있어요. 똑같이 샀으면 평단가가 7,500원일 테니까, 그죠? 네. 8,000원 정도에서 팔면 뭐 수수료 주고도 좀 남겠죠, 그죠? 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평단가가 극적으로 낮아지죠. 대신에 반토막 정도는 나셔야지만 평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루이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는 물타기가 효과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25,000원에서 24,000원, 23,000원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이럴 때는 평단가가 크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000원에 비중 30% 지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4,000원에 비중 10%를 더 샀어요. 평단가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거의 안 낮아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한 24,700원, 800원 정도밖에 안 될걸요, 대충? 예, 평단가 낮아지지 않아요, 거의. 안 낮아져요, 이거. 25,000원에 산 사람이 23,000원에 비중을 뭐 20%더 추가해서 총 비중을 50% 맞췄어요. 어떻게 될까요? 평단가는 24,000원대겠죠? 최초 매수가 25,000원인데 매수가가 24,000원대인 거예요. 평단가가 낮아졌어요? 거의 안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평단가 낮아지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비중이 늘어나죠. 비중이 이제 크게 늘어나요. 크게 늘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안 돌아요. 그렇죠? 현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람도 돈이 안 돼요. 사람도 피가 안 돌면 큰 병이 나죠. 그 부위가 썩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돈이 안 돌면 힘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돈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도 아닌가요? 네. 주식하시는 분은 현금이 안 돌면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 현금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잘 돌게, 내 계좌가 잘 돌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돈을 없애고 있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물타기 한다고요. 제발 물타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이게 효과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비중이 늘어나서 현금이 이제 없죠? 자, 그런데 비중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주식을 고점에서 샀는데 25,000원에 샀는데 24,000원, 23,000원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다 썼어요. 이제 다 썼는데 더 이상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2만원을 깨고 19,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0%만 산 주식, 10%밖에 안 산 주식도 이렇게 떨어지면 힘든데 세상에 비중을 50%나 실어놨으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어깨에다가 진짜 뭐 쌀 한 가마니씩 양쪽에 하나씩 얹어놓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겁니다. 스스로 주식을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신경을 여기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몰빵이나 반빵을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점에서 하는 얘기죠, 그죠? 고점에서 고점 주식 사가지고 끌려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물타기가 아니라 좋은 말로 분할 매수죠.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무료 카톡방이나 무료 리딩방에서 종목 추천을 어디서 하냐면 거의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할 때 분할 매수 시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반 전문가들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무료 카톡방이나 무료 리딩방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왜 분할 매수 시킬까요? 손절가를 못 걸어주니까. 손절가를 걸면 바로 손절당하거든요.
여기서는요 손절가 거시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바로 손절당해요. 손절가를 못 걸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까지 잡아줘도 손절을 당해요. 그만큼 급락이 자주 나오니까. 손절을 못 거니까 요거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 시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무슨 한 달 내내 합니다. 1차, 2차, 한 10몇 차까지 분할 매수를 막 시키는 데도 있어요. 분할 매수 하시려고 주식합니까? 거꾸로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 하시면서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타기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세력이 이제 여기 이제 고점이고, 네. 자, 바닥 있죠, 바닥. 바닥에서 주식을 사요. 저희는 이제 이런 데서 매매를 안 하고,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마음을 잘 지어야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시키는 이유가 손절을 못 시키니까 시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언제 팔까요? 반등 살짝 나오면 본전 매도하는 거예요. 제 말 공감 가시면 1번 찍어보세요. 무방 참여하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분할 매수 계속 시키죠. 왜 그러겠어요? 손절을 당하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네. 분할 매수 하시려고 주식하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네?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그래서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말 나온 김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분할 매수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아침에 좀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해도 못 사요. 왠지 아세요? 주가가 2% 3%만 떨어지면 놀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요 보통. 예, 남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그래요. 왜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 회원 가입을 했는데 바로 사시라고 바로 급등할 종목이니까. 근데 못 사고 자꾸 2% 3%만 떨어지면 막 분할 매수하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전문가 참여할 때는. 나중에 알았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더 여리세요. 그죠? 네. 연세가 많으셔도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진짜. 네. 마음들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마음이 다 여리세요. 네. 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자는 여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음 여리신 분들이 여기에서 맨날 이제 끌려다니다 보니까 자꾸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이게 상처죠.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바닥에서 아무리 종목을 추천을 해도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바로 못 사요. 사자마자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나간 거예요. 있어도 별로 없고 거의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세력이 없는데 물타기를 계속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세력이 없는데 물타기 하면 개인들끼리 서로 물량 치고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의미하게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내 현금을 없애고 자꾸 손실나는 종목에 돈을 더 얹어서 손해만 더 나게 하고 내 마음과 몸과 내 영혼과 이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 주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설악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냥 모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서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밑에 여기서 바닥에서 주식을 사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주가가 2, 3%만 하락해도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폭락할까봐. 근데 바닥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런 바닥에서는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바닥에서 종목을 추천을 하거든요. 오늘 대주산업 급등했죠, 그죠? 대주산업이 저희 단톡방 추천주였어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추천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런 데서 추천하면은 안 빠집니다. 왜? 바닥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2, 3% 빠지면 4, 5% 빠지면 막 이렇게 2, 3%나 4%, 5%는 지수가 조금 하락하거나 그러면 살짝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나 아니면 추가 매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물타기를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공감 가실 겁니다. 그쵸? 네.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은요, 매수해놓고 본인 매수가도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 분할 매수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럽니다. 바닥에서는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신규들 들어오면 항상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3, 4% 살짝 누르더라도 절대로 추가 매수하거나 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바닥에서는 아까 이제 서현처럼 그 꼭지에서는 뭐 하루에 뭐 1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10% 급등했다가 10%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바닥에서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이상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4%, 5%씩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세력이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자, 흔드는데 세력이 나가라고 흔드는데 그 주식을 눈치 없이 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물타기죠. 네. 그럼 세력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바닥에서 자기가 살 만큼 샀어요. 예를 들어 나 이제 한 종목도 500만 원씩 사는 사람이다. 그럼 500만 원 샀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아니면 나는 이제 한 1000만 원씩 산다. 그러면 1000만 원 딱 샀으면 멈춰야 되는데 주가가 조금 빠지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 한 300만 원어치 사고 나중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산대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사신 분도 있어요. 네,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여자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여리고 좀 불안해서 그러신 거예요. 네. 진짜 못된 사람은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네. 맞죠, 그죠? 네. 여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네. 심성 자체가. 네. 근데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어떻게 할까요? 더 눌러버리겠죠. 네. 세력이 나가라고 살짝 눌러줬는데 거기서 더 사면 첫 번째 종목이 추가락 나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네. 누른 다음에 바로 안 올라와요. 방치시킵니다. 던져놔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네. 세 번째, 제가 신규원들한테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럼 누가 나갈까요? 네. 세력이 나갑니다. 이해되셨으면 네, 2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추가 매수가 종목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계좌도 망가뜨리고 내 정신세계도 망가뜨리고 내 건강과 그 다음에 종목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몰빵 다음으로 나쁜 게 물타기예요. 제발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신용미수 몰빵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예,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진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세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네. 현금이 없으면 이제 신용까지 빌려다가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거를 안 하셔야 돼요. 물타기를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력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력한테 한 대 맞아요. 세력이 나갈 때 저희 나가요 그러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나갈까요? 양봉? 그럴 수도 있지만 장대음봉 하나씩 꽂아놓고 나갑니다. 나가라고 이제 꽂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나가버리면서 꽂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절대로 세력을 괴롭히시면 안 돼요.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나가라고 흔드는데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힘드시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그죠? 네. 왜 세력을 자꾸 짜증나게 하냐 이거예요. 바닥에서는 살짝 눌러요, 나가라고. 거기서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타기를 했을 때 누가 가장 고통받을까요? 네, 제일 많이 산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세세하게 들어드릴게요. 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100명이 샀어요. 100명이 종목을 샀는데 한 사람당 다 1000만 원씩만 샀어요. 근데 99명은 1000만 원 샀는데 한 사람은 네, 욕심이 많아갖고 네, 한 2억 질렀어요. 10억 샀다고 그러죠. 네, 2억도 많은데 혼자서 뭐 2억, 5억, 10억씩 샀어요. 네. 그 세력이 화가 나서 눌러버렸어요. 이분들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도 않아요. 왜요? 다른 돈 갖고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투자 자금이 똑같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10억인데 이 사람들은 1000만 원씩 사놨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걸었어요.
누가 나가 떨어질까요? 이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 자기 투자 자금의 1%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가겠지 뭐. 딱 누르면 그래요. 죄송해요. 충청도 사투리인가 이게? 가겠지 뭐. 네. 최양락 씨가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요. 뭐. 냅둬요 뭐. 가겠죠. 그죠? 네. 던져놓는다고요. 근데 이분은요.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중에 여기서 양복 나오죠? 그 이분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런가 보다. 그럼 넘어가요. 이분은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본전 오면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중이 늘어나면 본인 스스로 지는 법입니다. 네. 많이 산 사람이 가장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매수 물방도 나쁘지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물타기는 첫 번째 단점, 평단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비중이 늘어나서 현금이 안 돈다. 그렇죠? 세 번째, 비중이 늘어나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거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전저점이 깨졌을 때는 멘탈이 붕괴됩니다. 네 번째, 세력이 바닥에서 세력이 나가라고 흔드는데 그걸 눈치 없이 더 자면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는 방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 그러다가 세력이 열받으면 세력이 나갑니다.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한 대 때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산 사람일수록 더 고통을 받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데도 물타기 하실래요? 물타기 하실 거냐고요.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단기를 좋아하시건 스윙을 좋아하시건 중기를 좋아하시건 다 좋은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아셨죠? 네. 저희는 그래요. 한 번에 사다가 한 번에 사고 그냥 끝내요. 3월 전까지는 저희는 그냥 동시효과에서 시장가로 매수했던 방이에요. 몇 년 동안. 3월달 되면서부터 윤석열 씨가 사표를 딱 던지고 나서 막 서영 같은 이런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매수 사인 방법을 좀 바꿨어요. 네. 어떻게 바꿨는지는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좀 바꿨어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몰빵 다음으로 나쁜 게 물타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타기라는 걸 해볼게요. 불타기. 불타기가 뭐냐면 그냥 뭐 노래 맞는 말이겠죠. 네. 물. 그 다음에 거꾸로니까 불. 불타기는 뭐냐면 주가가 급등할 때, 불규등을 뽑을 때 올라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여기에 탁 올라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한 500만 원어치 사놨어요. 주가가 급등하니까 확실하다 싶으니까 여기서 확 얻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한 더 얹어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더 얻는 거예요. 이거를 불타기라고 합니다. 자, 이걸 불타기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올라타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 있어요. 딱 하나. 스릴 만점입니다. 스릴은 정말 대단해요. 네, 그 외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가가 급등할 때 진짜 뭐 이렇게 쭉 바로 급등하든가요? 아니면 주가가 급등할 때 쭉 한번 올리고 흔들고 또 올리고 올라가다가 막 흔들고 이렇게 올리든가요. 주가가 올라갈 때 보통 이렇게 올라간다 1번, 아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2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다 아시지 않나요? 네. 그쵸, 거의 2번이죠, 그죠? 네. 2번에서 여기서 왜 이렇게 2번처럼 중간에 이렇게 흔들까요? 왜 그래요? 왜 흔들까요? 네. 나가라고요. 오병수님 오케이. 네. 우리 오병수님 제 방송을 또 되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나가라고. 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앞에 이제 특정 매물대도 있겠죠, 그죠? 매물대도 있고 밑에서 이제 싸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왔으면 이거 이 수익 내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개죠. 진짜 나가든가 아니면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든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좀 나가시든지 아니면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눈치 없는 분들이 꼭 갖다가 얹어버려요. 세력 뚜껑 열리게 더 사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나가라는데 거기서 얹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에 확실하다고. 오늘 문자 보내온 분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누가 그 자리에서 얹었어요. 몰빵 때리고. 네? 중요한 자리에서 저렇게 해놨다고요. 갖다 얹어버렸다니까 거기서. 네, 오늘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네. 한두 명이 아무튼 뭐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고 모방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얹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세력이 나가라고 흔드는데 이걸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의 반대죠. 물타기는 뭐냐면 바닥에서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상승 중에 흔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력이 못됐어요. 흔드는데 나가기는커녕 더 사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시퍼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세력이 나가라고 막 흔들어요. 흔드는데 여기서 눈치 없이 더 사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거 꼽아버립니다. 시퍼런 거 나옵니다. 나가라고 나가 이럽니다. 대장주일수록 이 음봉이 더 큰 게 나옵니다. 제가 주식격언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주식격언은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걱정하시면 하실수록 주가는 많이 갑니다.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걱정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가게. 네, 진짜 많이 갑니다. 네. 저기 지수 폭락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걱정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격언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얘기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지 무슨 스턴트맨입니까? 달리는 말에 어떻게 올라탑니까? 네. 서 있는 말 올라타는 것도 전 힘들던데. 네. 말을 타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서 있는 말 올라타는 것도 저는 좀 긴장되던데요. 네. 네. 말이랑 안 친해서 그런가요? 네. 아무튼 달리는 말에 어떻게 올라탑니까? 네. 쉬는 말에 올라타면 되죠. 그렇잖아요. 말이 달리다가 힘들면 잠깐 쉬려고 이제 물도 먹을 겸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고개를 숙이면 그때 올라타면 돼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저는 솔직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올라타시는 분들이 주식 격언을 평상시엔 안 쓰다가 딱 이때 쓰세요. 그래. 누군가가 그랬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그때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한 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특히 문자 보내온 분들. 대선 테마주 공략하려고 저희 방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많거든요. 네. 대선주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테마주 중에서 가장 거친 게 바이오주가 아니에요. 바이오주는 당나귀 정도밖에 안 돼요. 말로 따지면 당나귀 정도밖에 안 돼요. 대선 테마주는요. 야생마예요. 야생마. 대선 테마주가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있죠. 인맥주랑 정책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맥주는요. 그냥 순한 말이에요. 인맥주가. 정책주는 뭔지 아세요? 야생마라고 생각하시면 야생마 중에서 우두머리. 야생마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무한테나 자기 등을 내주겠습니까? 평생을 그냥 그 야생에서 살았는데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뉴페이스거든요. 그 야생마는 자기 등에다가 사람을 잘 안 태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대선 테마주 중에서 정책 테마주 대장주를 사실 때는요. 들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야생마 등에 올라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이거 죄송한데 감이 오시면은 3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감이 오세요? 여기 문자 보내온 분들 특히 감이 오시냐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가만 안 있어요. 난리를 지겨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떨어지죠? 그 말한테 밟혀요. 미국의 텍사스 막 그런 데 보면 로데오 경기 하죠? 그거 이따가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말에서 떨어지면요. 말이 그 사람 밟습니다. 그러니까
올라타실 때 알고 올라타시고, 그렇죠? 네, 알고 사셔야 돼요. 네, 이거는 당나귀나 노새처럼 뭐 순한 게 아니에요. 네, 야생마 중에서도 대장말이에요. 네. 근데 올라타셨죠? 네, 이제 거칠죠, 그죠? 네, 떨어지면 밟힙니다. 떨어지면 밟혀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야 돼요. 네, 딱 붙어가지고. 네. 이해되셨죠? 네. 종목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시겠지만 우리 회원들은 오늘 아마 뼈저리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데서는 불타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말 승질을 더 돋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세상에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우리 전문가가 그러는데 이거 정책주래. 너도 사봐. 요즘에 손실나서 힘들었지? 사봐. 얼마나 사야 되는데? 아 몰라 많이 사. 미친 거죠. 왜요? 안 그래도 그 거친 말한테 그 등에 사람을 하나 더 태운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 얼마나 승질을 내면서 날뛰겠어요. 그쵸? 네. 거기다가 신용미수 몰빵을 때린다고요? 불타게 한다고요? 네. 말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미쳐서 날뛰는 거죠. 종목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말로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말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죠? 네. 종목 보여드릴게요. 보셔야죠. 네. 최근에만 이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보세요. 옛날에 약한 거 제가 두 개 보여드릴 건데 약한 거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출판사 아시죠? 삼성출판사 요즘에 그 아기상어 때문에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희 집도 애들이 있어서 많이 틀어줬는데 아기상어 네. 노래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가고 있죠. 네. 요즘에는 아주 젠틀해졌어요. 그죠? 상한가 2개 나오고 살짝 눌렀다가 또 가고 그죠? 젠틀해졌는데 10년 전에 이게 대선 정책주였어요. 10년 전에. 왜냐면 책 여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 Y라는 책 있죠. Y. 네. 그 책이 여기서 만든 건데 예림당이었나? 순간 헷갈리는군요. 여기 맞을 거예요. 네. 예림당하고 삼성출판사가 이제 헷갈리네요. 아무튼 네. 그 당시 이게 영유아 복지 테마주였거든요. 아동 도서를 많이 만들어서 네. 이게 뭔 짓 했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가 2011년 8월달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대선 정책주가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집하는 적이 하나도 없죠. 지난주에 대선주 강의해드렸죠. 대선주 바닥에서 어떻게 매집하는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매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와요. 그래서 3, 4일 돌리더니 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급등을 시켜요. 자, 그때는 상한가가 15%였거든요. 네. 아침에 11%에 시작을 해서 그죠? 네. 14.8% 상한가 들어갔다가 끝날 때 하한가로 끝납니다. 멋지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마 중에 대장말, 네, 미친 말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눈치를 채고 사람들이 올라타니까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나가라고.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아세요? 600만 주 터졌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처음 나왔어요. 그전엔 거래도 안 되는 주식이었거든요. 이걸 터트려 놓고 이거예요. 이걸 딱 터트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다음날 없는 척. 그죠? 네. 하루 이틀 시간 끌고 상한가 나오더니 가버렸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한테 이런 거 얘기해달라고 하시면 밤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이런 걸 하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대량거래가 어디서 터져요? 어디서 터지잖아요. 내보낸 거예요. 한 방에. 전날 점상한가 나왔으니까 아침에 올라탔겠죠. 달릴만 올라탄다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한 방에.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요거밖에 못 갔어요. 4,000원에서 4,000원, 여기 8,000원. 딱 2배밖에 못 갔어요. 더 센 거 있어요. 신공항 테마주 아시죠? 가덕도 신공항.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우두머리가 동방성기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매수예요. 네. 여기 보시면 옛날에 2012년 때 보세요. 와, 이게 점으로요, 그죠? 네. 쫙 상한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갔어요. 여기는 얼마냐면 1,500원. 바닥은 1,500원, 여기는 9,000원. 6배 갔죠, 그죠? 많이 갔죠. 한 달 동안에 6배 갔어요. 많이 갔죠? 시원하게 갔죠? 자, 바닥에서 뭔 짓 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뭔 짓 했는지. 그쵸? 네, 보여드릴게요. 바닥에서 뭔 짓 했나. 급등하게 한 달 전에 뭔 짓 했냐면 요 짓 했습니다. 대선주는 경험이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맨날 보세요. 네. 전저점을 깨면서 누가 보면은 부도난 줄 알겠어요, 그죠? 네. 전저점을 날마다 깨면서, 그죠? 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죠?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됐어요. 네. 옛날에 제가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기존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한가 하나 나오더니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한가 하나 또 나와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 했죠, 그죠? 네. 차라리 상한가 나오지 말죠. 네. 그러다가 이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보고 지금도 웃잖아요. 네. 세력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아침에 점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1%. 그때는 이제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였으니까 거의 하한가로 끝납니다. 못됐죠? 네. 근데 거래라도 없으면 이건 가짜라고 할 텐데 거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까 삼성출판사도 여기서 터졌어요. 음봉에서. 이런 거래가 터지면요, 그 당시에 기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기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팔고 있었던 주식 관련된 책에서는요, 이런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손절하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옛날에 저 주식 좀 하신 분들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 당시에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지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점 상한가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강한 호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겠죠. 심심해서 점 상한가에서 시작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끝날 때는 하한가에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주식 두 번 다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안 사시겠죠. 그쵸? 뭘 이걸 사요? 네. 이름도 생소하게. 근데 이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날른 거예요. 뭐였을까요? 때려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제가 어제 주식 매집의 원리 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했는데 맨 마지막 6번이 뭐였어요? 네. 끝까지 안 털린다였죠. 그쵸? 기억하시죠? 네. 이게 뭘까요? 정책주예요. 아까 삼성출판사는 인맥주였나요? 대선주 정책주였습니다. 이 난리를 치면서 간 겁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없잖아요. 없죠? 10년 전에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 세력 들어와 있다고. 옛날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이거 꼽아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물타기하고 불타기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력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한 대 후려쳐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흔들 때는 주가가 급등했을 때 급등하면서 나가라고 흔들면 조금 나가든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시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가라고 흔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많이 사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이 사도 안 되지만 그걸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는 물타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즉 결론은 뭐예요? 물타기와 불타기는 해로운 겁니다. 해로운 거예요. 쓸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물타기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웅진 같은 거에 물렸다라고 쳐보죠. 네, Y는 예림당이죠, 그죠? 윤주영이. 네. 아까 제가 삼성출판사 얘기했다가 저도 아차 싶어갖고 맞다 예림당이다 막 그랬는데.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저도 말해놓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 예린당도 갔었어요. 네, 나중에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웅진인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물렸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물타기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안타깝게 실수해가지고 30% 손실이 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뭐 40% 정도 했다고 칠게요. 여기서 똑같이 40%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중이 80%가 되는데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네. 비중을 두 배로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흔들어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종목을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여기서 30% 손실 났으면 다른 데 가서 30% 수익 내서 수익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만큼 이거 잘라버리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물타기해서 그걸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그 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했으면 이게 반등 나올 때 팔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물을 타고 싶다. 그 여기다 타지 마시고 딴 데다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승률을 올릴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신 거예요. 네. 오늘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원래 계획했던 거는 내일 해드릴게요. 네. 지수가 뭐 지수랑 무관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는 내일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물타기하고 불타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되셨어요? 네. 오늘 강의로다 생각하시고 네. 유튜브는 저기 7번만 찍지 마시고 좋아요도 좀 찍어주세요. 네. 저번에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했더니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아 이게 유튜브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지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요. 물타기, 불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비중 조절 잘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많이 내셔야죠, 그죠? 네. 대선주는 여당 거, 야당 거를 골고루 사셔야 돼요. 그래서 대선주 할 때는요 종목수를 좀 늘리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또 얘기하면 또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여러분들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믿고 들어오셨으면 저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네. 라이브 회원들은 오늘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안 왔어요. 왜요? 항상 날마다 2시간, 3시간씩 정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하고 문자반의 차이점은 사실은 없잖아요. 종목 똑같고 매수 매도 똑같은 시간에 나가고 그죠? 네. 차이점은 뭐예요? 방송을 듣고 못 듣고 그건데 그래서 회유 차이도 나지만 네. 낮에 하는 방송을 들으면 장점이 뭐냐면 뭐 기법 강의, 시황 설명, 종목 브리핑, 세력의 패턴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려요. 이걸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우리가 못 샀지만 적어도 좋은 게 있다고 막 얘기도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 라이브 방송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네. 세뇌 교육이에요. 네. 세뇌시켜드려요. 물타기, 불타기, 아예 못하게 원천적으로 세뇌를 시켜드려요. 네. 세뇌를 시켜드리거든요. 네. 좋은 투자 습관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네. 주식을 하시는 거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드려요. 네. 기법 강의도 많이 하지만 네. 실제 중요한 거는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문자반 회원분들도 수익 좀 편안하게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수한 자 여기 무방회원분들도 똑같으세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목을 믿으세요.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겠죠, 그죠? 네.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력을 믿으세요. 세력 욕 좀 그만하시고, 네. 저 기관은 욕하셔도 돼요. 네. 네. 기관은 욕 얻어먹을 짓을 하니까. 왜냐하면 기관이 운영하는 돈은 개인 돈이거든요. 개인들도 그 돈 유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국민연금도 다 저기 개인들 국민들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아저씨들은 욕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거 돈 가지고 함부로 하니까. 맞죠? 네. 이렇게 기관은 욕하셔도 돼. 네. 욕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제 세력은 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집한 그 세력을 그 종목의 세력을 믿으시고요. 네. 그 종목을 또 믿으셔야죠. 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한 여러분들 자신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지 마시고
10% 20% 급등하면 또 저기 또 하늘 위에 갔다가 그게 또 다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면 또 저기 또 땅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헤매지 마시고, 그죠? 네.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도 믿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자신도 믿고 그렇게 해서 자꾸 수익을 내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부쩍 늘어 있어요. 기회주의자처럼 주가가 이제 뭐 밑에서 막 살짝 이렇게 할 때는 안 사다가 10% 20% 딱 급등할 때 그때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찔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 아침에 2% 3%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사요. 가만히 있다가 10% 딱 넘어가면 그때 가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올라타는 거거든요. 네, 기회주의자입니다. 저 그런 분들 큰 돈 버는 거 못 봤습니다. 잠깐 재미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세력한테 한 대 얻어 맞습니다. 아주 세게. 네. 배구 선수한테 뺨 맞아 보셨어요? 전 맞아본 적 없는데 상상만 해도 싫거든요. 그쵸? 배구 선수한테 뺨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네, 스파이크. 그죠? 네. 그거보다 더 센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세력은 어디 안 가요. 종목도 어디 안 가고 그 기업의 오너도 어디 안 가고 여러분들이 믿고 매수한 그 종목의 재료도 어지간하면 어디 안 가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세력도 안 바뀌어요. 대주주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의 이름도 잘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도 안 바뀌고요. 근데 뭐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바뀌는 거예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도망갑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물타기, 불타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만 더 힘들어지니까요. 아셨죠?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좀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제 4월달 거의 다 끝나가는데 대선주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네. 이건 어디 가서 책 보고 배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대선주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회원감 얘기 안 할게요. 네.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 녹화 방송 좀 돌려보시죠. 저기 무소TV 유튜브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그쪽에 가셔가지고 3월 초부터 좀 들어보실래요? 3월 초. 왜냐면 윤석열 테마주 막 급등 시작한 게 3월 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3월 초부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쪽 가서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무소TV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소TV 유튜브인데 잠깐만요. 제 뒤에 오늘 황수영님 방송 쉬십니다. 네, 오늘까지만 쉬시고 내일부터 저녁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매일매일 방송하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재생 목록도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되고 주식 기초 강의 그다음에 고급 강의 다 올려놨거든요. 네. 최근에 좀 못 올렸어요. 또 최근에는 근데 이제 영상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강의도 있고 하니까 투자 전략도 있고 투자 전략 쪽에 여기서 거의 대선주 얘기했어요. 네. 이걸 쭉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저희 방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요즘에 정주행이라고 하나요? 네.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 네.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네. 그 시간에 한두 개라도 보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편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주식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회원가입 문의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황소영이 방송 없습니다. 내일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회비 안내는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회원가입 얘기 안 하려고요. 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물타기 불타기 하지 마시고요. 네.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꾸준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